안녕하세요. 클릭 소비자 솔루션의 윤혜리입니다. 소비자의 고민을 함께하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클릭 소비자 솔루션. 이번 주 주제는 웨딩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클릭 소비자 솔루션에서는 결혼 정보업체와 결혼 전문 대행업체로 인한 피해 실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00년 가약을 맺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영원한 약속의 자리, 결혼식.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다 보니 보다 성스럽게, 보다 완벽하게 치르고 싶은 나만의 결혼식. 이런 소비자들의 필요에 맞춰 결혼식의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주는 결혼식 대행업체와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 결혼 상대자까지 소개해주는 결혼 전문 회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결혼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는데, 결혼 전문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과 궁금증은 무엇일까? 돈이 많이 들어도 사람들을 연결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는 게 전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사람의 집안과 외모, 학벌, 그런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평가를 해서 인생의 배필을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 자체가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조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또 젊은 세대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랑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있게 되는데, 그런 건 좀 배제가 되고 서로 조건이나 이런 어떤 그 만남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그 변질화돼 간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과 관련된 정보이니만큼 소비자의 궁금증과 걱정 또한 많았는데요. 더욱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클릭 소비자 솔루션에서 함께 알아봅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이번 주 주제는 결혼 관련 업체에 대한 피해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결혼 정보 회사는 물론이고 결혼 대행 업체까지 생겨나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상당히 용이해졌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비싼 대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에 대한 상담과 함께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서영은 변호사님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의 송성덕 차장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결혼업체 피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 소비자 피해가 어느 정도 소비자원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먼저 그 결혼정보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올해 들어 10월 31일까지 1,497건이 접수되었고요. 네. 이 중 그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이 157건이었습니다. 또한 그 결혼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같은 기간에 1,646건이었고요. 상담이 1,646건이었고 79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소비자 상담만으로 볼 때는 올해 접수 건수가 이미 작년 전체 접수 건수를 초과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 지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점점 이제 그 결혼 대행업체나 결혼 정보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피해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결혼 정보 서비스의 경우 중도 계약 해지 시 가입비 환급을 거절하거나 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 그 외에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또 회원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는 데 따른 피해입니다. 네. 그리고 결혼 예식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또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피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떻습니까?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피해 구제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피해 구제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접수된 결혼정보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157건 중 환급 등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은 경우가 72건, 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된 경우가 60건, 나머지는 이제 단순 정보 제공 등으로 종결이 되었는데요. 네. 여기 조정 신청이 좀 꽤 많은 편인데요.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혼정보 회사가 소비자
그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결혼회식 관련 서비스는 그 피해 구제 사건 79건 중 그 43건이 환급 등의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는 뭐 조정 신청이나 단순 정보 제공 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그 결혼 관련 업체 피해 상담 전화가 막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연결됐다고 합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 때문에 상담 주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을 했거든요. 네. 네, 커플 매니저한테 상담을 받고 이제 상담을 받으니까 뭐 직업이랑 연봉이랑 뭐 사는 곳, 뭐 이상형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정보를 제공을 받고 미팅 서비스를 해주는 조건으로 가입비를 200만 원을 냈어요. 네. 원래 가입비가 150만 원인데 제가 원하는 그 남자 스타일에 가깝게 이렇게 많이 만나려면은 50만 원을 추가로 내는 것이 좋다고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예. 예, 저도 이제 한 번 하는 결혼이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입비를 내시고 나서 미팅 서비스는 잘 받으시고 계신 겁니까?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그 조건에 남자 프로필을 가져와서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나보겠냐고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세 사람의 프로필을 가져왔는데 순서를 정한 다음에 만날 날짜를 잡았어요. 네. 네, 만나기 전날에 그 커플 매니저가 전화가 왔는데 그 상대 남자랑 연락이 안 된다면서 이 사람하고는 안 된다고 이제 두 번째로 정한 사람이랑 만나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그렇기는 했는데 뭐 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알았다고 하고 3일 뒤에 다시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됐어요. 네. 자, 그 남성분은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요? 커플 매니저가 말할 때는 뭐 개인 사업을 하고 그 사진도 프로필 사진도 괜찮게 생겼었는데 왔더니 사진이랑도 많이 다르고 예. 개인 뭐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얘기를 또 나눠보니까 지금 그 사업 말고도 또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일이 좀 안정적인 사람이 좋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소개받을 때도 개인 사업이지만 뭐 안정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길래 만나보겠다고 말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봤더니 좀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커플 매니저에게 이야기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전화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나가기 전에 들었던 얘기랑 만나서 들은 얘기랑 좀 다른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러고 말을 했더니 네, 개인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했고 잘 안 돼간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그랬다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솔직히 좀 그 매니저한테 믿음이 안 갔어요. 네. 그 회원 정보가 그렇게 늦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면 앞으로 만날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3-4번이라고 또 가입비가 낸 것도 아깝고 해서 예. 네, 이제 열흘 후에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됐어요. 네, 다른 분을 또 만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좀 이야기가 잘 됐습니까? 예, 만났을 때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사람이. 근데 성격도 맞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 후로도 제가 3번을 더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난 경로가 그렇다 보니까 급하고 해서 4번째 만날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그 사람이 좀 머뭇거리더니 그 결혼 정보 회사에 자기가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혼 경험이 있다고 한 번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혼 경험이요? 예. 이혼 경험이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뺐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그 사람 호적이나 신분에 문제가 있는지 뭐 확인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그 길로 가서 그 커플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따졌죠.
네, 참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커플 매니저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진짜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한 번만 더 미팅 서비스를 받아보라고 뭐 이번에는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미 뭐 그럴 마음도 없으니까 신뢰도 없고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회사 불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상대 남성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개인 관심도 포함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환불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뭐 아니 제가 뭐 소개받은 사람이 무작정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요구한 게 아니라 계속 그 커플 매니저가 제공한 정보하고 그 상대방 남성하고 다르고 하다 이제는 뭐 재혼을 하는 사람이랑 소개를 시켜주니까 제가 그 회사의 신뢰가 깨졌잖아요. 네. 환불을 요구하는 건데 이게 개인 사유가 되어서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결혼정보업체와 마찰을 빚고 계신데 이 상대 남성의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거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담 사례의 경우 결혼정보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면 뭐 결혼 여부나 학력, 직업 등과 같은 내용들을 허위로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업체의 귀책 사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자녀 횟수에 해당하는 가입비를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네. 추가로 그 가입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 횟수에 대한 가입비 환급을 요구하시고요.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뭐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의뢰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일 이렇게 가입비 환불을 정식 요청했는데도 계속 환불을 하지 않고 있는다면 어떤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환급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듣고 계셨죠? 예. 네, 분명히 결혼정보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다 좀 강력하게 가입비 환급을 요구해 보시고 그분들이 반응이 없다면 소비자원에 또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실제 이렇게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혼정보회사가 너무 요즘 우후죽순 생기는 것도 문제의 좀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먼저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상담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결혼상담업은 전통적인 중매 결혼의 어떤 현대적 형태인 결혼상담소와 또 중매 결혼과 연애 결혼을 이렇게 혼합해서 추구하는 결혼정보업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혼상담소는 기본 경비 외에 이제 성혼이 되는 경우에는 성혼 사례비를 지급하게 되고요. 또 결혼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만남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혼 사례비는 없습니다. 지금 상담하신 분도 아마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셨는데요. 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결혼상담업체의 규모는 한국결혼상담소 협회 회원업소만 약 한 300여 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미등록 업소와 또 결혼정보회사를 다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1,400여 개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그리고 결혼 후에도 유부남인 사실까지도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서 큰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렇게 가입자분이요, 고의로 어떤 결혼이나든지 이혼 사실을 숨겼다면은 이제 결혼정보업체 회사 측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좀 없었다, 억울하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회원이 고의적으로 신상 정보를 속였고 또 결혼정보 회사가 그 이를 알지 못한 데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회사 측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결혼 여부와 같은 내용은 그 혼인관계 증명서라든가 이런 서류들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네.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발생되는 경우라면 회사 측에 또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그렇겠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학력 같은 것들은 이제 살짝 그 문서를 위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 그 가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업체 측에서 네. 가입자들이 고의로 정보로 잘못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검증할 의무가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되는데 네. 그거는 혼인관계 지적한 대로 혼인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할 그런 검증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고의로 그 결혼정보 회사 쪽에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이제 제공자한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에서 그 고의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은 사교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정보를 잘못 제공한 것만 가지고 어떤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입자가 가령 뭐 학력을 위조했다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에게 처벌을 가할 수는 있겠습니까? 학력을 위조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방해가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결혼 정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학력을 위조했다라는 건 업무방해 요소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결혼정보업체를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좀 꼼꼼하게 짚어봐라 이런 조언을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그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 그 가입비의 20%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데요. 네. 간혹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 모르게 그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자녀들이 원치 않게 되면 부득이 해지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바로 20%를 공제하고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그리고 계약서에 그 요즘에는 그 성혼시까지 그 만남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그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을 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가입하실 때 그 최소 만남 횟수를 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회를 만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네.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약 시에 뭐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 커플 매니저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좋고 네. 또 그리고 그 사항을 계약서에 이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예,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손쉬우면서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 상당수 소비자들이 그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거나 또 그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분쟁 발생 시 또 불리하게 작용하여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약서 보관은 물론이고 어떤 이제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외국 여성까지 결혼을 하는데 뭐 오자마자 잠적하는 경우 아니면 일정 기간 네. 살다가 잠적하는 경우 보통 이제 그 충실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 목적으로 진짜 살 의사 없이 그렇게 가장에서 결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일단 결혼을 했으니까 그 결혼한 흔적들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실제로 그 작년도에 서울 가정법원에 이런 다문화 가정이 그 이혼한 건수가 약 한 2,5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지금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국제 결혼 문제가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면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국제결혼 중개업체 난립에 따른 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6월 15일부터 그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의 핵심은 그 국제 결혼 중개업자의 그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등록 조건을 보면 그 5천만 원 이상의 그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거나 혹은 그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만 합니다. 그 만일 그 결혼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음에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화해 조서 또는 뭐 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보험금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실 분들에게 어떤 당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지금 이제 항상 계약하실 때 좀 네. 계약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네. 또 요구 조건이라든가 특약 사항들은 꼼꼼히 좀 기재를 해두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보상을 받기가 용이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